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신분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한문 단편소설집 동패락송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명문가의 후손인 김생이라는 벼슬아치에게 시집갔다가 이유도 모르고 소박당한 박씨성을 가진 한 여인이 한양에 살고 있었다. 김생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단지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높은 벼슬을 살고 있던 은관이었다. 그는 박씨를 시집에서 쫓아내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녀 대하기를 원수대하듯 하면서 처가의 종들도 아예 대문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박여인은 첫날 밤에 임신하여 딸 하나를 낳았지만 정작 아비인 김생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 때마침 전라감사 벼슬을 받은 오라버니가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누이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 평생에 가장 슬프고도 기쁜 일은 딸을 가진 것입니다. 한양 사대부 집안의 사위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가명에 가시면 시골 사람 가운데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여 제 딸아이의 배필로 삼게 해주세요. 누이 동생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라감사는 그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임지로 떠났다. 감사는 누이의 부탁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가명에서 사사로이 과거를 베풀어 응시한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선비를 한 사람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험날 감사는 대청에 앉아 과거를 보러 온 응시자들을 내려다보며 생긴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풍채와 행동거지가 진중한 한 총각을 보았는데 덕을 갖춘 그릇임을 알 수 있었다. 감사는 총각을 마음에 새겨두었는데 합격자를 알리는 방문이 나와 살펴보니 역시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급제자들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총각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물었다. 자네는 어디에 사는가? 전라가명에서 심리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삽니다. 내일 내가 자네를 다시 보았으면 하니 돌아가지 말고 오늘 밤은 가명 안에서 자게. 이튿날 감사는 그 총각을 다시 불러들여 궁금한 것들을 상세히 물어보았다. 문벌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명색은 양반이었고 홀어머니스라의 외아들로 몹시 가난한 가운데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감사가 물었다. 내게 생질녀가 있는데 한양 우리 집에 살고 있고 그 아이의 혼사를 내가 주관하네. 아이의 친가는 아무 집안으로 매우 명망이 높은 가문일세. 내가 자네를 맞이하여 생질서로 삼고자 하는데 자네 뜻은 어떤가? 총각이 대답하였다. 영감댁처럼 큰 가문에서 소생처럼 가난한 데다 지체도 변변치 못한 사람과 혼인을 맺을 리가 결코 없겠지요. 그러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를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혼인이라는 큰일을 처리하면서 어찌 장난삼아 함부로 말을 꺼내겠는가? 만약 자네가 혼사를 스스로 처리하겠다면 이 자리에서 사주단자를 써주게. 영감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집에 돌아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사주단자를 써서 올리겠습니다. 혼수나 혼례에 필요한 비용과 기구들은 마땅히 내가 맡을 것이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나. 며칠 있다 총각에게서 사주단자를 받은 감사는 태길단자를 총각집으로 보냈다. 누이 동생에게는 편지로 혼처와 혼례 날짜를 알려준 다음 신랑의 행장을 성대하게 꾸려서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혼례를 치른 이튿날 아침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신랑이 물었다. 혼사를 의논할 때 감사또께서는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장인 어른을 뵙지 못했습니다. 과연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그러자 장모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설령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들 다시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아내로 어찌 나처럼 잔혹한 사람이 다시 있겠는가? 전날 밤을 지낸 뒤 영영 싸이가 벌어져 마침내 연락이 끊겼다네. 비단 평생 만나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했다네. 나를 10세대에 걸친 원수로 보고 계시니 내 슬하의 한 점 혈육이 우연히 전날 밤에 잉태되어 태어났으나 감히 그 아비에게 알릴 수가 없었고 장성하여 시집을 가도 감히 그 아비에게 알리지 못하였네. 이렇듯 지극히 원통한 일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 어느 하늘 아래 있겠는가? 장인어르신은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이 사위가 의당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지요. 자네가 간들 썩 기껍게 여기지는 않을 걸세. 딸이 태어나고 장성하여도 소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으니 비록 사위가 간들 자네 장인이 어찌 기쁘게 맞아주겠는가? 몸만 날 것이 십중팔구이지. 헛수고하지 마시게나.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는 장인어르신께 달린 일이지만 새신랑 된 자로 같은 한양 안에 계시는 장인어르신을 찾아뵙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꼭 가야만 합니다. 타고 갈 말을 준비시켜 길을 떠나 김생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집 안으로 종을 먼저 들여보내 김생에게 말하게 했다. 세서방님이 대문 밖에 와서 뵙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생이 말하였다. 세서방님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냐? 아무 동네 마님에게 따님이 있는데 아기 씨가 어제 혼례를 올려 신랑이 나리마님을 뵙고자 합니다. 김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마는 사람이 찾아와 보자는데 거절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겠지. 들라 하라. 새신랑이 말에서 내려 대문을 들어섰다. 새신랑의 풍채와 거동을 본 김생은 비록 나이는 어린 사람이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뜰로 내려서서 그를 인도하였다. 사랑채에 앉아 말을 건네보니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크게 들 제목임을 알 수 있었다. 흐뭇한 마음이 든 김생은 새신랑을 아주 특별히 사랑스러워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종일토록 대화가 끊이지 않자 아내다 저녁 준비를 하라 명하고는 밥이 나오자 겸상을 해서 같이 먹었다. 저녁을 먹고 새신랑이 하직을 고하자 김생이 말하였다. 참아, 자네를 홀로 보낼 수가 없네. 나도 따라가지. 하고는 말을 타고 앞장서니 함께 처가에 이르렀다. 종이 먼저 들어가 안주인에게 아뢰었다. 아무 동네 나리마님께서 세서방님을 따라 함께 오셨습니다. 온 집안이 깜짝 놀라 기뻐하였으니 그 경사가 새신랑을 맞이함에 못지않았다. 김생이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본 적이 없던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어질고 총명한 사위 얻은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그날 밤 동침을 하였으니 예전에 혼인한 사람들과 새로 혼인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렸다. 딸이 김생의 집으로 신행을 가는데 모친도 따라가니 신부 두 사람이 함께 신행 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새로 얻은 사위의 덕으로 모녀가 김생의 집에 단란하게 모이니 모두가 흡족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사위의 공이 크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였으니 한양 제일 가는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사위는 과거에 급제한 뒤 나중에 재상까지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출세하게 된 데에는 여러 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옆에 있으면 그의 따뜻하고 어진 마음씨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없이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음과는 음사입니다. 음과는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관료는 과거 출신의 문관 무관과 조상의 공운을 따라 출사한 음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대부는 양반을 말하며 사와 대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가명은 조선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입니다. 대청은 큰 마루입니다. 전통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말합니다. 방문은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등에 써붙이는 글을 말합니다. 생질녀는 누이의 딸이고 생질서는 누이의 사위입니다. 사주단자는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쪽지입니다. 사주는 신랑의 태어난 생년월 일시를 말합니다. 택일단자는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집에서 신랑 집의 혼인 날짜를 정하여 적어 보내는 쪽지입니다. 신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노명음이 지은 책, 동패락송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옮긴 책, 국역 동패락송을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박연옥 화백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를 참고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의 그림 몇 점과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